제주 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대응책으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등 제주형 외국인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제주 시내 최고 상권이었던 칠성로. 외국인 관광객만 보일 뿐 거리는 한산하고 임대를 내놓은 상가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칠성로 쇼핑타운이 위치한 1도 1동의 현재 인구는 2,200여 명. 지난 1985년 11,100명에서 38년 만에 80%나 급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유입도 크게 줄면서 지난해 1도 1동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는 고작 2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수도 없고 그 삶의 질이 좀 높아야 되지만은 그런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인구수는 69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400명이나 줄었습니다. 때문에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주의 무사증 입국 제도와 연계해 체류 자격을 유연하게 변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예를 들면 유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무사증을 매개를 해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서울시 글로벌 도시정책관 등 다른 지역처럼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서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과단위의 통합적인 협력 지원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본격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제주도. 무비자 제도에 대한 부작용과 외국인 부동산 소유 등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바다는 독특한 생태계와 빼어난 경관으로 14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시민탐사대가 석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한 결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자리에 하얀색 테두리가 둘러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하얀 부표와 낚시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또 다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섬 일대 바닷속. 분홍빛 연산호 사이로 파란 낚싯줄이 이리저리 엉켜 있습니다. 추자도 앞바다에도 낚싯줄이 산호에 단단히 걸려 잡아당겨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모두 제주 해양보호구역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중국어가 써 있는 쓰레기들도 있고 이제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쓰레기들도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여 만든 파란 탐사대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천연기념물과 생태보호구역, 해양도립공원 등 해양보호구역 14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탐사대는 해양 쓰레기와 무분별한 출입 등으로 생태계 훼손이 심각했는데 대부분 관리 기본 계획만 세워놓았다며 문서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관리 주체가 여러 곳이어서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의 부처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해양 관련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제주의 해양보호구역은 327제곱킬로미터. 전문가들은 보호가 필요한 곳은 절대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용도지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완근 시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도지사가 수용했고 서귀포시와의 인구와 예산 비율도 맞출 수 있어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인구에 비해 예산과 공무원이 적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 국제특별전과 심포지엄이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특별전에는 4.3의 역사와 화해 과정을 다룬 전시물이 선보였고 우리나라와 영국의 학자들이 4.3의 세계사적 의미와 4.3 기록물이 갖는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도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40여 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 누에마루 거리와 동문시장,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에서 단속을 벌여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4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내국인이 35명이었고 중국인이 7명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회사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쓴 수협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4년 넘게 제주시 한 수협의 보조금 계좌에서 8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통장을 파쇄하는 등 별도의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7억 4천만 원 정도를 변제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을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한 4건에 대해 국립종자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가을향과 달콤이 등 6개 품종을 품종 보호 등록하거나 출원한 뒤 종묘업체와 계약을 맺고 묘목 판매권을 줬습니다. 농업기술원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해당 품종 묘목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쌀을 돌린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해 1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1,200만 원어치의 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의 한 농협 조합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서 피고인이 근소한 표차로 당선돼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귀포시 주상절리대 앞바다에서 물속 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바다거북 한 마리를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거북은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몸 길이는 130cm 정도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